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와 현순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현순 목사의 가족 앨리스 현의 입북과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손정도 목사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이 손정도 목사가 1996년도에 유해가 봉환됐을 적에 이제 찍은 거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태 박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그 부인과 함께 김일성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손정도 목사는 사모님 박신일 여사와 함께 합장이 됐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손원태 박사는 죽은 후에 북한 평양에 있는 혁명 열사릉에 묻혔습니다. 참 이 기막힌 얘기죠. 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데 그 아들은 평양 혁명 열사릉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정도 목사와 김일성 가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손원태 박사는 미국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도대체 북한을 위해서 한 일이 뭐라고 북한은 손원태 박사를 혁명 열사릉에 묻었을까요? 먼저 손정도 목사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오신도 여사입니다. 1860년에 탄생하셨고 1933년에 고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손정도 목사한테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고 아예 흔히 말하자면 전업 전도사가 돼서 평양 일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그 당시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대한애국 부인회가 조직이 됐는데 오신도 여사는 평양 대한애국 부인회 총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군자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거고, 그 군자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20년에 조직이 발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 몽땅 잡혀갔습니다. 106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오신도 여사는 1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부인인 박신일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1920년에 체포됐습니다. 근데 재판은 받지 않고 풀려나왔습니다. 맏딸이 손진실인데 1901년생입니다. 손진실도 대한애국 부인회 사건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때 대한애국 부인회 서기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서 이화학당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중국으로 망명을 가니까 그 후에 아버지하고 합류해서 중국 청심학교를 다녔고요. 그걸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마 지인들이 주선을 해줬겠죠. 그래서 미국 시카고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한국 유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윤치창입니다. 그 당시 시카고 지역에 유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손진실은 어렸을 때부터 외모도 출중하고 아주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을 때 안창호 선생이 농담반 진담반 손정도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이는 나중에 우리 며느리를 삼아야겠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둘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죠. 윤치창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했는데 윤치창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손진실이 딸이 그렇게 밝히니까 손정도 목사가 근심거리가 됐고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면 윤치창 선생이 윤치호 선생의 이복 동생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윤치호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로 와서 우리한테 합류해라. 근데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요인들 입장에서는 저 윤치호가 무슨 친일 아닌가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윤치호 선생의 동생하고 윤치창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손정도 목사가 뭐 반대할 만 했죠. 윤치창 선생은 그 상속 재산이 많아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윤치창 선생하고 관련된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윤치창 선생을 영국 공사, 그러니까 지금 영국 대사로, 영국 공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명장을 받으러 와라 해서 경무대에 들어갔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넨 월급도 없고 대사관 운영비도 없네. 자네가 알아서 다 하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원이 그때 많지는 않았겠죠. 외교관들 데리고 가서 윤치창 선생이 자기 돈으로 런던에서 사무실을 얻고 그 외교관들 월급을 주면서 외교 활동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 3년 하고 나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산이 전부 다 바닥이 나겠다 해서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못 살 때 얘기죠. 그거는 반드시 윤치창 선생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미 대사로 갔던 장면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초창기에 외국 대사를 보내면서 조건이 두 개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어를 잘할 것, 하나는 재산이 많거나 돈을 모아올 재주가 있을 것. 그러니까 윤치창은 시카고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그 두 조건이 다 맞는 거죠. 장면 선생도 모금을 해서 대사관 운영비를 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못 살 때 얘기죠. 그 다음이 그 나이 든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손원일 제독입니다. 1909년생인데 해군에 관심이 많아서 상해에 있을 적에 중국 해군으로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중국이 뭐 해군이 변변했겠습니까? 그래서 남경에 있는 중앙대학교 항해과를 가서 졸업하고 독일에 있는 꽤 큰 상선회사에 들어가서 큰 배의 항해사로 일했습니다. 아버지 손정도 목사가 사망한 후에 아들 손원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손원일이 손정도 목사 아들이란 걸 이제 알아차리고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뭐 고문 기법에 머리카락을 뽑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억류돼 있다가 나오니까 뭐 머리털이 반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판을 받지 않은 게 매제인 윤치창이 손을 써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정도 목사는 딸의 결혼에 반대했지만은 후에 사위 덕에 아들이 그나마 이제 고초를 덜 겪은 거죠. 해군 창설 주역입니다.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 초대 참모총장을 지냈고 그 후에 외무부 장관 지내고 서독 대사를 지냈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나라 좌파들이 건군의 주역들을 친일 인사라고 해서 그렇게 까댔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트집 잡을 게 없었죠. 하기야 뭐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의 총공세를 막아낸 그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도 엄청나게 까대고 백선엽 장군이 사망한 후에 현충원에 안장하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 좌파들이 시위를 하면서 방해를 했죠. 참 자기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참 웃기는 행태들입니다. 그 밑이 이제 손원태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국 길림 육문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육문중학교. 여기서 한 2년 동안 김일성하고 친하게 지냈죠. 손원태 박사는 그 후에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또 미국 유학을 가서 노스웨스턴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김일성의 초청을 받고 1991년도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죠. 막내가 손인실입니다. 이분도 꽤 유명한 분입니다. 1917년생인데 중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서울에 와서 이화여전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해방된 후에는 대한 YWCA 연합회 회장을 오랫동안 지냈고요.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지냈습니다. 이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지낸 게 의미가 있는 게 대한적십자회라고 손정도 목사가 상해에서 그거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한적십자사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인실 여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까지 지낸 거죠. 자, 손정도 목사를 포함한 8명을 소개했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6명이 일제 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손정도 목사 했죠. 어머니 오신도 여사 했죠. 부인 박신일 여사 했죠. 큰딸 손진실 했죠. 손원일 제독도 했죠. 그 다음에 손원태도 체포돼서 억류돼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집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한애국 부인의 사건으로 할머니, 며느리, 손녀까지 한꺼번에 체포돼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 박신일 여사하고 손진실도 같이 재판을 받았으면은 시어머니, 며느리, 손녀 3대가 같이 독립유공자가 되는 아주 진기한 기록을 세울 뻔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건국훈장제 심사할 적의 기준이 재판에 회부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일본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이가 혐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포상을 받지 못하죠. 당시 대한애국 부인의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동아일보에도 그 재판 결과가 보도가 됐습니다. 평양의 대한애국 부인의 공소 판결에서 여기 보면 65세의 오신도는 1년형을 받았다 이렇게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됐죠. 실제 나이는 한 60세였는데 65세로 신문기자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전 영상에서 김일성이 생전에 손정도 목사를 극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정도 목사와 김일성 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는 김형직이죠. 1894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죽었는데 1911년서부터 13년까지 숭실학교를 재학했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숭실학교를 1908년에 졸업했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은 이 평양 지역의 기독교인으로서 서로 교류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김형직은 1917년에 조선국민회, 이게 이제 항일단체입니다. 여기 참여를 했고 1918년 2월에 이 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근데 재판에 기소되진 않고 다행히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요. 경찰의 감시가 심해지니까 1919년 5월에 만주 길림성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의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 가짜 의사증 가지고 한의사 돌팔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그 당시 거기를 장악하고 있던 독립운동 기간 정의부의 산하단체인 백산무사단 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강반석하고 결혼해서 큰아들 김성주, 나중에 김일성이 되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김철수, 그리고 막내 김영주, 요 셋을 낳는데 김영주는 최고 직위가 북한에서 국가 부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남한의 이우락 정보부장과 함께 북한 대표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고, 한때는 김일성의 후계자로 고려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김정일한테 밀렸죠. 꽤 오래 살아서 202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손정도 목사 이제 김일성의 관계 또는 손정도 목사 자녀들하고 김일성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면은 김형직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북한에서 엄청나게 이거 뭐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1923년에 만주에서 아버지와 같이 생활을 하던 김일성을 김형직이 너 고향 평양에 가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만경대로 보냅니다. 이게 뭐 한 1000km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한 11살 때 혼자 왔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조국의 배움의 길을 떠났다 해가지고 북한은 이걸 배움의 천리길 해가지고 무슨 학생들한테 이거 답사시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25년에 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평양 만경대에서 아버지가 있는 만주로 혼자 간 거죠. 이걸 또 광복의 천리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네가 나이가 좀 됐으니까 와서 독립운동을 해라 해서 광복의 천리길을 갔다. 이제 이런 선전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5년에 만주로 갔는데 아버지 김형직이 그 다음 해인 1926년에 피살이 됐습니다. 이 피살된 건 뭔가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뭐 군자금을 내라 그랬겠죠. 그 요청을 거부하니까 총으로 쏴서 김형직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 강반석이 동생 김일성의 동생인 김철주하고 김영주가 아직 어리니까 그 둘만 데리고 강반석은 삭바느질을 하면서 뭐 애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10대 중반 정도가 된 김일성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연고를 통해서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정도 목사가 힘을 써서 길림 육문중학교, 이건 그 당시에 정식 중학교였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길 편입해서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 길림 지역에 한국소년끼리 소년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 규모가 큰 건 아니고 조그만 건데 거기서 김일성이가 이제 회장을 했고, 당연히 손정도 목사의 길림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학생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 학교 교사도 지냈고, 손원태와는 학교도 같이 다녔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2살 차이가 나지만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게 손정도 목사 김일성 가문의 이야기인데, 김일성하고 손원태가 육문중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생인 손인실 여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때 김일성 있었다. 근데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고 뭐 김일성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다. 별다른 인상을 난 안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는 거를 손인실 여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원태 박사가 어떻게 방북하게 됐는가, 또 한해 애국열사릉에 묻히게 됐는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